네, 안녕하세요. 방구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탐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과탐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험생분들이 있으면 꼭 시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사탐론이 뭐냐면 2025부터 이제 사탐을 봐도 갈 수 있는 자연계열 모집 단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상위 대학에서도. 그래서 이 말은 즉슨 과탐을 응시하는 이과생들이 사탐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최저까지도 사탐으로 충족할 수 있는 학교들이 늘어나서 2025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가셔야겠는 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험생 커뮤니티에도 이런 식으로 사탐론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2022 대입이죠. 03년생 입시 때부터 문이과 통합수능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는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 중에 선택을 해야 했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도 가형, 나형에서 이제 문이과가 사라지고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했죠. 자, 그러고 나니까 2023 대입 때부터 계속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어요. 아니, 왜 그러냐면은 상위권 대학에서는 주로 이과 지원하게 될 경우에 미적분, 기하, 그 다음에 과학탐구 두 과목을 필수로 지정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과는 문과 지원이 가능한데 문과는 이과 지원이 불가능한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이거 너무 문과한테 불리한 거 아니냐. 그다음에 이제 이과에서 넘어오는 교차 지원, 문과 침공 이런 표현들이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작년이죠. 2024 대입 때 05년생이 치른 입시 때부터 이제 확통 사탐 선택자들한테도 이공계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요 초록색 2024 보시면은 인문, 자연 상관없이 학생들을 모집했고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과학탐구 그러니까 과학탐구 하나만 필수로 응시하면은 지원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올해죠, 올해. 2025, 06년생들이 치르는 입시 때부터는 자연계열 필수 응시 과목 지정 폐지가 확대가 돼요. 그래서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다음과 같이 상위 15개 대학에서는 서울대, 고려대, 그다음 홍대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사탐을 응시하고도 이공계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탐론 가능한 학교들을 제가 이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서울대를 봅시다. 서울대 같은 경우엔 과탐을 필수로 지정하고 있어서 안 되죠. 고려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스카이라인에선 연대가 유일하게 지원이 가능한 그런 곳이네요. 그래서 연대 같은 경우엔 인문계열 지원자들한테는 사탐 응시했을 때 변표 3% 가산을 주고요. 변환표준 점수. 그 다음에 자연계열 지원자들한테는 과탐 변환표준 점수 3%의 가산을 줍니다. 연대는 작년에 이제 통합표준 변환 점수를 사용을 했는데 이제 다음과 같아요. 만약에 3% 가산을 준다라고 했을 때 66에서 3% 계산을 해봐도 100분이 한 4, 5 정도의 차이면 충분히 만회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강대는 가산점이 없고 성균관대 약간 다소 애매모호한 표현을 썼어요. 일부 모집 단위는 과학탐구 과목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놔서 추후 발표되는 정시 모집 요강을 살펴보기는 해야겠지만 최근 성균관대의 행보를 볼 때 이제 이 과학탐구 가산점 자체는 엄청 높은 수준은 아닐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한양대 같은 경우엔 이렇게 당해년도 과목별 난이도를 고려해서 변환표준 점수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 이화여대 같은 경우엔 자연계열 과탐 변표 6%의 가산을 부여합니다. 이화여대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사탐, 과탐 나눠서 변환표준 점수를 발표를 했는데 이제 여기에서 6% 정도의 가산이면 꽤 큰 정도죠. 근데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이화여대는 획득비를 사용하는 대학이라 이화여대가 만약에 올해에도 이런 식으로 사탐, 과탐 분리해서 발표를 하게 될 땐 나누는 이 만점 값이 사탐이 훨씬 적다 보니까 아마 문과에서 이과로 역으로 교차 지원하는 경우도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화여대도 통합변표를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이제 중앙대 같은 경우에도 사탐, 과탐 구체적인 수치는 발표하지 않았고요. 경희대도 보시면은 인문, 사탐, 과목당 변표 4점. 여긴 이제 퍼센트가 아니고 그냥 아예 4점이라는 수치를 부여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64.18이다. 100분이 91이다 하면 여기에 그러니까 4점을 더 주는 거죠. 4점을 더 치면 한 이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니까
그래서 과탐러들의 인문계열 교차 지원 자체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입시 자체는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과생들의 교차 지원이 줄어들게 되면서 문과 학생들한테는 조금 더 숨이 트이는 그런 정시 입시가 펼쳐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건국대 이런 식으로 사과탐 가산점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탐을 선택하고도 건국대 이과로 이제 지원하는 학생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건동용 라인에서 건대 인기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입결도 조금 더 벌어지는 그런 효과가 연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대학에서 정시 모집 요강에 발표하는 그런 내용들을 봐야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도 보시고 대부분 대학들, 그러니까 대부분 정리하시는 분들이 15개 대학 위주로만 설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위권 대학들도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보다 조금 더 멀끔한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네. 사탐, 과탐 선택해도 대부분 대학에서 이렇게 숙대 같은 경우엔 과탐 한 과목을 필수로 지정하고 있어서 안 되는데 그 외 대학들은 전부 다 열려 있게 되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대부분 이걸 정리해 보면은 한 과탐 3에서 5% 정도의 가산을 부여를 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하면은 이 정도 라인의 대부분 합격자들 평균이라든지 지원하는 사람들은 과탐 100분이 한 80 정도를 갖추고 있어요. 어느 정도 3등급의 성적을 갖추고 계신데 여기에서 이제 3%의 가산이라면 82.4, 5%의 가산이라고 하면 84, 이 정도로 단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긴 이제 100분위 반영 대학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탐 100분위 5 정도가 높으면 대부분의 대학들에서 다 만회가 가능해요.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물화생지, 그러니까 과탐 100분위 80이 쉬울까요? 아니면은 사탐 100분위 85가 쉬울까요? 네.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네. 뒷부분에 가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이에요. 많은 대학들이 3에서 5% 정도의 가산을 부여한다. 근데 이제 이건 100분위 5 정도의 차이이고 그래서 사탐을 선택해도 웬만한 공대에 진학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인문계열까지도 사탐 가산을 주는 곳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곳은 과탐 들고 교차 지원하기가 꺼려지죠. 그래서 과탐 선택자들은 공부를 기존보다 훨씬 많이 해야 내 등급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4, 5등급 이하 어떻게 보면 밑으로 받쳐주던 중하위권들의 사탐 런이 있을 예정이거든요. 반대로 또 이제 사탐 선택자분들 역시 공부를 더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과에서 이제 넘어오는 학생들로 인해서 등급 받기가 조금 상대적으로 치열해질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 노란색으로도 표시를 해두었는데 4, 5등급 이하는 최소 한 과목 정도는 사탐 런을 고려해 볼 만하다. 마음 같아서는 2과목 다 런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이전에 했던 공부가 아까우신 분들도 계실 거여서요. 과탐 학습량이 상대적으로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을 줄여서 국영수 투자를 더 하자.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다음 표는 진학사에서 재작년에 이제 수능 성적 입력한 학생들의 성적 결과를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각 과목당 현역과 N수생들의 과목 등급별 이제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1등급 안에서 그러니까 57.3%에 해당하는 인원이 N수생이에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1등급 62.9%에 해당하는 인원이 1등급이죠. N수생. 그 다음에 탐구도 마찬가지. 1등급의 68%에 해당하는 인원은 N수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3 현역분들이 잘 받으셔야 되는 건 N수생들이 이렇게 수학 탐구를 공부량으로 좀 찍어 누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학이라 공부 시간이 조금 많이 나오시는데도 탐구 공부하는 게 좀 여의치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대로면 개념 기출도 제대로 못 본 상태에서 모의고사 보겠는데 시험 보겠는데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그래도 학습량이 조금 더 적은 사탐런, 그러니까 사탐을 고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사탐은 하나 틀리면 치명적이라던데, 그 표점이 낮다던데요. 등급 받기 쉽지 않다던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100분이 99, 100, 1.1점, 그러니까 한 점 한 점이 소중한 이 메디컬이라든지 상위권들한테 해당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탐구 3, 4등급 이하 학생들이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4등급 이하 정도의 학생들이 대학을 못 가는 이유는 이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미적분, 기하, 확통
이런 선택 과목 때문이 아니고 그냥 성적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아서 못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너무 크게 하지 않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러신 분들도 계시겠죠? 저는 사탐이랑 잘 안 맞아요. 그런 분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중하위권들이 많이 이탈을 할 텐데 그래서 6모, 9모 점점 등급이 내려가는 현실과 마주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6모 끝나고도 이탈하는 인원들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사탐만 공부하고 자연계열 모집단이 진학하면 대학 가서 힘듭니다. 그래서 입학 전까지 과탐 공부 열심히 해두셔야 되고 구체적인 점수를, 그러니까 가산점 수치를 발표 안 한 학교들이 있죠. 나중에 추후 장난질도 가능하긴 한데 중하위권들은 크게 고려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되는 학교들도 없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탐이라고 만만하게 보면 금고 다친다. 네. 그래서 설렁설렁 그냥 만만하게 이제 등급 가져갈 수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좀 접근하시면은 실패하실 겁니다. 그래서 꼭 열심히 알아보시고 공부량도 파격적으로 늘리셔야 사탐에서도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사탐론에 대해서 이 정도로 알아봤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